그러면 우선 물론 선생님께 또 이미 질문 리스트를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듯 그냥 네,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소개 먼저 다 해주셔가지고 네, 소개도 하고 또 이제 뭐 소소하게 편안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저한테 먼저 인터뷰 의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학교 전화로 이렇게 딱 바로 전화가 오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이제 학교에 전화를 주셔서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사전에 메일로 이제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서 왜 이렇게 저에게 의뢰를 하셨는지라는 이유가 좀 명확해졌던 것 같고요. 또 저의 유튜브를 또 이렇게 꼼꼼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이일여자중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한선영입니다. 올해 이제 13년 차 근무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매해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도 이제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중학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욕구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정 방문을 가서 이 아이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학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또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의 이제 필요한 자원 연계나 또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네, 네. 제 소개하면서 좀 이제 여담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 그, 우선은 제가 화면 공유할 게 하나 있는데,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서 화면 공유할게요. 네, 네, 제가 토티쌤 되기까지라는, 이제 이건 예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티심이 되기까지라는 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새아이의 엄마고 또 30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는 이제 청년이고 또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표현을 했었고요. 또 교육복지사로는 이제 13년 차 올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질문 내용에 이제 제가 왜 토티쌤이 되었고, 제가 있는 공간이 왜 토티의 마을인지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건 2011년도예요. 그 당시는 이제 교육복지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공간을 조성하고 이제 이런 세팅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이걸 사용을 할까,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교육복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선생님이 이름을 하나 추천해 주신 이름이었고요.
이 공간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토티우 마을이라는 닉네임을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교육복지실 입구에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공간 토티우 마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실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래서 토티우 마을이라고 저희는 13년 차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복지실이면서 토티우 마을이다. 이렇게 좀 네이밍을 그렇게 했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토티쌤이 된 거죠. 토티우 마을에 있는 토티쌤 한선영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토티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 눈이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좀 그걸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나를 이해를 먼저 해야만 제가 만난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저는 우선 저의 전공은 사회복지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학부, 학사, 석사 있고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근데 사회복지학 전공이어도 이제 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 2011년도에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교육 관점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육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시작점을 좀 맞춰주자라는 취지로 교육의 관점을 더 높였는데 점점 이제 이런 사회복지에서는 사례 관리라는 것을 해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주로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례 관리가 중요시 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교육복지사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더 정체성이 정립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이름에서 교육복지사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도 이제 지역마다 이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는 교육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그 사업명은 똑같아요. 지역별로도. 근데 거기서 주 실무자의 이름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 이제 네이밍을 하시는 분도 지역도 있고 여기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저는 이제 교육복지사라는 명칭으로 했고요. 이제 교육공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육공무직 안에 교육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런 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도에서는 교육복지사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우선 주 그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우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 안에서는 교육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공도 중요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제 간의 그런 융합이나 어떤 한 학과만 고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학과라고 들었어요. 교육학과에서 좀 폭이 넓게 전공을 좀 섭렵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에서도 상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심리극, 역할극 이런 것들도 별도로 배우고 있고요. 또 MBTI나 스트롱 그런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해서 공부도 하면서 자격도 취득을 했고, 또 저희는 지역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활동 중에서 그런 청년 네트워크, 청년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좀 자문이나 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게 되고요. 또 유관기관에서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그런 곳에서 이런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이나 그런 네트워크 운영 회원으로서 회의도 참여하고 아이들 사례 관리나 그런 자원 연계를 위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이 또 있어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이었는데 사회복지 실습도 일본으로 좀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사회복지 실습을 하지만 좀 해외에서도 어떤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3학년 학과 3학년 때 보통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실습을 가거든요. 그래서 실습도 갔다 왔었고 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해외 자원봉사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중국 지반시라는 그런 연변 조선족 학교에 가서 해외 자원봉사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따로 여행도 한 번씩 다녀왔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히자 저의 관점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좀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즐겨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눈 것을 좀 행동으로 옮기는 스토리 도잉,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으로 만들고 싶고 그것을 콘텐츠 액티비즘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입구예요. 교육복지실 입구에 저렇게 토티우 마을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공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입구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쭉 보내주신 게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 내용도 깊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또 시간도 필요했고, 근데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질문 내용에서도 좀 있는 게 있어서 같이 더 얘기를 했고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 이미 지금 그 PPT와 함께 되게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너무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질문들 중에서도 이미 지금 좀 다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경님 먼저 혹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있을까요? 네. PPT로 스토리 공유해 주신 덕분에 좀 더 이 교육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시야를 넓혀 오셨는지 그 과정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이 학교 안에서의 경험도 더 궁금해서 혹시 이제 지역사회 이 교육복지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이제 13년 차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뭐 근무하시면서 이 역할이나 인식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사립 중학교예요. 지금 이제 한 근무 조건이나 근무 체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초창기인 2011년도는 이제 막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뭐 하는 분이야? 네, 줄여서 지정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름이 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저희는 학교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자원들을 학교에 가지고 오고 그 자원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그런 문화나 그런 심리 정서를 좀 채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되게 많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런 정체성도 몰라 학교의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수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저의 정체성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학부모 연수나 그걸 통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13년 차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 개별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프로그램, 그런 가정, 이 아이가 속해져 있는 가정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 만약에 집이 세금이나 뭐 이런 공과금이 미납이 되거나 뭐 이런 채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것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사례 회의를 해서 그 사례 회의에서 추론된 내용들을 저는 이제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개별 학생, 저희 학교에 소속돼 있는 그 학생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지금 상황이 어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복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제가 누굽니다. 교육복지사 누굽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구나, 사회복지사구나, 이렇게 이제 딱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그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지만 또 지금은 어쨌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인식들도 좀 이제 이해도 하고 있으시고요. 제가 처음은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하는 일은 동일했거든요. 뭐 이런 구성이나 뭐 이런 사업명이나 이런 게 좀 중간에 바뀌기는 했어도 제가 하던 일은 지금까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복지사라고 명칭이 바뀌면서는 좀 저의 정체성을 그렇게 사회복지사라고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더 주변에 이야기하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던 이유도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걸 좀 전달하고 또 나의 일을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유튜브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면 좀 힘들었을 텐데 네,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했고요. 인식 변화는 계속 정보를 드렸고 교육을 시켰고 연수를 했어요. 뭐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분들도 그런 교육이나 또 저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더 이제 이해를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이런 인식 개선이나 그런 경험 얘기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전달이 잘 됐나요? 네. 약간 이제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조금 더 초반에는 좀 교육 전문가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 교육 쪽에 더 가까운가 약간 사회복지 쪽에 더 가까운가 이렇게 좀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다가 이제는 좀 교육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이 잘 입지가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교사와 학부모에게까지도 그런 연수를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다리 역할을 이제 교육복지사가 맡는 거는 잘 몰랐는데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거로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더 강조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그 앞서 PPT로 소개를 해 주시면서 여전히 이제 교육 과정이나 뭐 학생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심리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좀 더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사실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더 저희의 전문성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제 지역 복지사의 경험이 이렇게 있으신 한선현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 약간 교육학적인 지식이 어떤 부분에서 요구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채용되는 자격 기준 중에 자격 기준에 그런 관련 학과하고 자격증이 있어요. 우선 관련 학과 중에 교육학이 들어가고요. 교육학과.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중에서는 평생교육사, 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뭐 학교 사회복지사까지 이렇게 있어요. 관련 학과는 이제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또 뭐 심리학과도 들어가고 뭐 그런 학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지금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제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이제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교육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학교 전반적으로 뭐 이런 교육과정 연계, 교육평가 뭐 이런 내용들도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그런 수업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우선은 기본 베이스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육학과를 이제 따로 학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에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면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도 일부러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교육학과에서 재학 중이신 분들이면 이미 그 기본은 배우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 과목을 좀 숙지를 하시고 꼭 기회가 되셔서 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 희망을 하신다면 우선 평생교육사는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기본 자격이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사를 이제 졸업하시면 거의 교육학과
재학생들은 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몇 가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네, 네.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우선은 기회가 된다면 복수 전공을 좀 하셔서 좀 다학제적인 과목을 좀 이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로 좀 내가 진로를 정하고 있다면 사회복지학 복수 전공을 좀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좀 이렇게 융합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교육학과에서도 또 예전에 초창기에서는 교사 자격증도 우대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이제 교원 자격증도 그 과정을 좀 이수하시면 어떨까라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격 기준이 있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력이 이제 1년이 필요해요. 자격이 다 주어졌지만 지역사회 그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면 또 그것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 자격 조건 중에 지역 네트워크 경험이에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근무했던 기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담이나 이런 경험이 상근으로 해서 1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근데 그게 상근으로 내가 근무하면서 또 1년 동안 했고, 저소득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사항이지만 이걸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술 형태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충분히 그거를 글로써 표현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가 들어가야 되고 자격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경험이 항상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과에 있다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라도 그런 교육봉사 활동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복수 전공이나 그런 자격증도 꼭 좀 취득을 하시면 좀 시작하는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특히 저희가 약간 그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도 알려주셔서 네, 너무 도움이 되었고요. 네. 지금 약간 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있고요. 교육안정망이라는 사업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를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복지를 하는 중점 학교이고요. 교육복지를 하는 연계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점 학교에는 저희는 법정 저소득 학생 수가 45명 이상이 돼야 중점 학교가 돼서 상근으로 교육복지사가 근무를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연계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어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가 연계학교를 순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 안정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좀 폭이 넓어져서 이제 올해는 3월 1일자로 저희가 10명을 채용을 했어요. 신규 채용이 거의 없다가 지금
이번 3월에 그렇게 좀 채용이 크게 됐었고, 또 앞으로도 채용 계획이 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교육공무직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자격지 기준이나 그런 서류 요건들이 또 확인이 되고 면접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3월이나 9월에 이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립학교라서 이제 사립에만 있는 거고, 공립학교의 교육지사들은 그렇게 이제 채용이 되고 학교를 배정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소재지에 있는 곳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 교육청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채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전국에서 좀 폭넓게 채용되는 그 코스인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시면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을 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채용 공고를 좀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기준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주 다홍 쌤은 3학년이시고 민경 쌤은 4학년이라고 들었어요. 민경님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거 관련해서 지역이 다르긴 한데 제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서울형 교육 복지 사업의 매뉴얼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거점 학교가 293교 이 개수가 뭐 2017년부터 거의 바뀌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남은 일반 학교에는 그럼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인제 전라북도 한에서의 그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뭔가 지금 전국적으로 네.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채용 기준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인건비하고도 연관이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더 이렇게 모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해지되는 학교가 있고 새로 신규 학교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해지된 학교에 있는 복지사가 신규 학교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서울이나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준을 맞추고 있다라고 들었고 근데 이제 필요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코로나19 이후로 이 사업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돌봄이나 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학교에 있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교육복지사들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점 학교에만 이 사업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계 학교에도 이 사업이 좀 폭이 넓어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런 목소리를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또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그것이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사업이고요. 학교사회복지사는 또 그 외의 사업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운영 주체가 다르기도 하고 있어서 교육학과에서 좀 갈 수 있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있는 교육복지사나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우대 조건이지 꼭 사회복지사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주장을 안 하시거든요. 우대 사항이에요. 그 자격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그렇게 이제 인원은 2017년 이후로 변동은 안 됐어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유사한 형태로라도 이제 더 모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예로 올해 많이 전라도에서는 10명을 신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도, 경남이나 충청도에서도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쨌든 인원은 적지만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거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계속 정보를 확인하면서 준비를 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그 질문 되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학부생이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기본 지원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저희끼리 찾아봤을 때는 뭐 지역 네트워크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대체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했는데 이 경험을 잘 풀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덕분에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학제적인 그런 업무 스킬 같은 거를 강조해 주시기도 하셨고 해서 이 교육복지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교육복지사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또 여러 공부를 해 오셨고 대학원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또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어떤 것이 도움된다고 느끼셨는지 좀 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전문 심리 상담사분에게 아이를 이제 연계하기도 하고 직접 제가 상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느꼈던 것이 의뢰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호소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연계를 또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연계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연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 건지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한데 상담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를 상담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연계를 해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기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느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내가 심리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심리학에는 좀 전반적인 그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임상이나 뭐 심리상담 기술이나 방법들 뭐 사례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또 교육학도 좀 제가 학교 현장에 계속 있으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운영되는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또 아이들이 또 느끼는 것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아이들이 그 중학교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이해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들하고의 그런 고충도 또 이야기를 나누려면 제가 좀 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학 쪽에서도 좀 공부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또 했었고, 또 기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이코 드라마나 MBTI나 이런 그런 도구를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접 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집단 상담을 하기도 했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제 동아리를 또 많이 했거든요. 사제 동행 멘토링 활동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하려면 좀 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문의 공부가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그쪽 학문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인터뷰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학과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좀 복합적으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원래 베이스는 이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덧입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거, 꼭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뭐 매태기 정도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것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 벌써 시간이 8시 네. 44분인데 그럼 질문을 한두 가지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다홍님은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고 다홍님이 얘기에 네, 많이 참여를 못하는 점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기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힘듭니다. 집중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또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들이 어쨌든 많이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니까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에 전혀 또 넘어가는 아니에요. 것 네.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메일 주셨기 때문에 좀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빠진 내용들은 또 추가로 또 정리를 해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터뷰 시간에서 다룬 얘기들만 해도 사실 저희가 그래요. 네, 네. 사실 정말 필요했던 이야기들 많이 얻고 가는데, 네. 그러면 우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그럼 드려보자면, 약간 가정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토티의 마을이라는 교육복지실 내에서도 학생과 다양한 교류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시고, 뭐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뭔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선 이런 약간 특히 그런 학교 내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과의 라포 형성이 돼야지 뭔가 학생들이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약간 어떤 방식으로 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약간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올해 3월, 지금 이제 3월 이제 말이 되어가고 있고요. 3월 초에는 서로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신입생들 뭐 그런 오리엔테이션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또 학교 학사 일정 중에 이제 입학식
날에 이제 그런 학교 내에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뭐 연구부, 교무부, 학생부 그런 부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저희는 이제 진로복지부예요. 그래서 진로복지부 설명을 하고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 토티음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은 꼭 제가 꼭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지를 주죠. 토티음알 위치가 어디고 그 위치에는 내가 항상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올 수 있다. 무슨 고민이나 고민이 없더라도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라도 좀 오게끔 좀 이제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는 신입생들을 학교 투어를 해요. 학생회 선배들이 학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투어를 또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토티음화를 옵니다. 그러면 학생회 선배가 설명하고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또 간식도 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그렇게 저의 존재나 이런 교육복지실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듣고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듣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저희 그 토티음알 정수기 물이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맛있나 봐요. 그래서 옹달샘이라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제 물을 먹으러 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 보고 또 저는 이름을 좀 외우려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한참 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는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도 벗고 하니까 네가 그 친구였구나 이제 얼굴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일부러 좀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어서 저도 일부러 제 얼굴 보여주려고 마스크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감기 걸리고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보고 이름 익히고 간식 주고 물 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친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급 단위로 들어가서 또 제가 수업 시간 1시간 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 교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궁금하거나 이제 학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라. 질문한 사람에게는 할인으로 주겠다. 그러면 또 질문을 또 여러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말도 하게끔 제가 유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금 3월은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고 좀 계속 제가 누군지 얼굴을 비치고 또 저희 토끼음알에 찾아오는 아이들 이름 외우고 그리고 저희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점심시간에 아이들 오면 이제 그룹별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이름도 외우고 넌 누구니? 넌 누구니? 하고 이제 이름 외우려고 그런다. 이름 얘기해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름 얘기해줘요. 그렇게 한두 번 왔다가 선생님 제 이름 뭐예요?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넌 누구지? 하면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라프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얼굴 만나고 비치고 또 이제 조만간은 이제 개별 상담하거든요. 1대1로 학생들 만나고 저희 토티오 마을에 공간이 이제 넓긴 한데 상담실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은 그 공간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1대1로 만나는 거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모습들이 달라요. 복지실에 왔을 때 모습하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고 관찰하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물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들이랑 적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교생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네. 불가능할 것 그죠? 같고요. 네. 네, 저희가 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교육복지 배려 대상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상 학생이 우선 작년 1월 기준으로 하면 65명입니다. 그래서 그 65명은 꼭 한 번씩 다 만납니다. 그래서 아, 그 65명 안에서도 문제가 다 다르고 고민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가정 방문을 가기도 하고 학부모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보시는 또 관점이 또 다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에 그런 담임 선생님들 학년별로 동학년 협의회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정보를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벌써 이제 13년째 일여중을 지키고 계시고 제가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를 반겨줄 사람,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계시고 또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안에 있다는 게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정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육복지사라면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할지, 아니 어떤 성격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 일에 맞을지 좀 더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 좋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을 잘하고 그거에 대한 이게 딱 답은 없지만 저는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성격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좀 롱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나에게 맞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난다면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이죠. 우선은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 저의 성격은 우선 저는 좀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기가 좀 수월하고 좀 저도 이제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라포 형성을 할 때 웃는 얼굴이 아니면 좀 서로 초면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처음 만났어도 먼저 이야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인사하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태도? 태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태도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 일이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 개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속상하고 좀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내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향은 좀 그래도 너무 소극적이진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희 일이 먼저 다가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내 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이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소극적으로 하면 그 아이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밀당을 잘하는 그런 기술이나 뭐 태도나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막 MBTI 저희 아이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ESTJ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간단하게 저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막 저는 좀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관계 맺고 또 좀 알리고 싶어서 또 유튜브도 했던 건데 유튜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었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누가 봐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또 그럼 더 열심히 유튜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렇게 다들 구독 신청이랑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리면 혹시 이제 이런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교육복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수업 프로젝트 때 교육학과 학우들에게 좀 전달할 때 좀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1시간이나 너무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해 주신 유튜브 채널 덕분에 진짜 저희도 그 채널로 이제 이렇게 알고 선생님께 더 네. 질문을 드리고 싶게 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유튜브에 또 네.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혹시 어떤 분이신 뽀민갱 채널도 아.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채널도 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과 인제 그 뽀민기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네 그분은 바쁘셨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랬군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좀 유튜브 채널을 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진짜 네, 저희 맞아요. 같이 이렇게 좀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좀 대학생들에겐 정말 큰 힘이 네.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정말 여러모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네. 구독도 반드시 할 테니 네. 네 같이 감사합니다. 계속 영상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셔도 분위기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저의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네. 그분은 또 약간 정보 제공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리셨기 때문에 저도 구독 신청하고 있거든요. 같이 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찾아서 보시면 너무 좋겠다. 네. 그래도 네. 줌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막 준비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일이 또 있어서 생각처럼 준비를 미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저희 이야기 네. 하니까 또 좋다라는 얘기 듣고 또 우리 정다호 쌤은 열심히 이제 기록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맞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었는데 소감 어떤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도 사실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지역사회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관심 가질 수 있었고, 이제 교육학과라고 하면 되게 한정적인 직업을 갖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길을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누구야? 예주 쌤하고 민경 쌤도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부터 먼저 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가 이 교육학 교육론이라는 수업에서 좀 교육학 전공자로서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자율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인제 좀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 지역 사회 교육 전문가 또 다른 말로는 이 교육복지사에 대해 저도 사실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걸 또 있지만 저는 교육학이 제 이제 주 전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냥 사회 현상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회복지법제라는 그 사회복지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약간 그 다학문적인 그런 걸 좀 갖추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지정가라는 직업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교육학과 학우들의 관심사에 포함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인터뷰 통해서 그냥 충분히 너무 많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생님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PPT 공유해 주시면서 뭐 나를 브랜딩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직업이 처음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했던 과정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를 브랜딩해 간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이제 졸업반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저를 계속 개발할 수 있고 저를 이렇게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 교육복지사라는 직업과 자신을 브랜딩하고 성장시켜 가신 과정 공유해 주신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영상은 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근데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네, 네.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그 지금 이 화면 녹화되고 있는 영상 자료를 저희도 약간 발표 중에 일부로 살짝 포함을 시키는 네, 거는 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그 민경님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네. 그 메일 주소로 같이 공유할게요. 아, 그래서 네. 편집은 제가 바로 힘들 것 같아서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언제 발표하시나요?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예 원본을 제가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공유할게요. 네, 그래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학우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해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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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